안녕하세요. 오종혁 고선입니다. 자, 오늘은 법정 스님의 인연과 인간이라는 수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내용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겠죠. 이 법정 스님은 아무래도 이제 그 무소유로 잘 알려진 거고요. 이 작품도 무소유에 나온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인연과 인간. 과연 어떠한 그 대비가 되는 면모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죠. 지나간 성인들의 가르침은 하나같이 간단 명료했다.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본 겁니다. 간단 명료하다. 지나간 성인들, 과거의 성인들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단 명료라는 건요, 말이나 글들이 간략하고 아주 단순하면서 분명하고 뭐 간명하다 이겁니다. 간명하다. 간단 명료를 간명 그래요. 들으면 누구나 다 알아들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 명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단순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볼 때 대비한다는 의미가 좀 들어가겠죠. 지나간 성인들하고 학자라는 사람들하고는 긍정과 부정적인 그런 대비 관계를 좀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튀어나와 불필요한 접속사, 수식어, 이런 것들이 간단 명료하고는 이제 반대되는, 그쵸? 이 대비되는 짝이 바로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해서 말의 갈래를 쪼개고 나누어서 명료한 진리를 어렵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쉽고 간단한 걸 갖다가 학자라는 사람들이 이제 어렵게 만들어놨다. 이거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자신의 문제는 묻어둔 채. 그러니까 자기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의 도리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이미 뱉어버린 말의 찌꺼기. 그러니까 이제 말만 앞세운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찌꺼기라는 건 뭡니까? 알짜가 아닌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맹이 없는 껍데기, 찌꺼기 이걸 가지고 그냥 말장난이나 하고 있고 자기 자신의 어떤 살아가야 될 그런 방도에 대해서는 생각지 아니한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시시콜콜하게 뒤적거리며 이러쿵저러쿵 따지려 한다. 이게 바로 찌꺼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말의 갈래를 쪼개고 나눈 태도, 또 자신의 문제는 묻어두는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대비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대비가 아니라 서로 동일한 겁니다. 두 번째, 두 소재는 대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두 소재는 유사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대비가 아니라 유사관계입니다. 말의 갈래를 쪼개는 거, 자신의 문제는 묻어두는 거. 요 짝이 대비가 아니라 유사관계예요. 이거는요. 또 학문 수양에서 자기 중심적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 중심, 알았죠? 그리고 언행일치, 자,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학자들의 자기 중심적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행일치를 하지 않는 학자들, 그죠? 법정 스님께서는 이제 언행일치를 해야 되는데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고 이러한 이 학자들의 자기 중심적인 삶을 비판하는 겁니다. 자, 생기 있게 살아 움직이는 이런 좀 말과 행동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울타리라는 것은 이제 벽입니다. 그죠? 자기 틀, 여기에 갇히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가 되겠네요. 그죠? 이와 같은 학문이나 지식을 나가 나왔어요. 신용, 자, 믿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주어가 나왔어요. 자기 행동은 하지 않고, 현대인들은 바로 학자라는 사람들과 어때요? 같은 행동을 하고 있죠? 남의 흉내만을 낸다. 그렇죠? 자기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자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실천을 하지 않고, 남의 흉내만을 내면서 살려는 이런 형식적인 맹점. 자, 맹점이라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 모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허점이라는 허점. 이 허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색이 따르지 않은 지식, 어떤 생각하고 이치를 깊게 따지고 생각하는 것이 사색인데, 이런 사색이 없는 지식, 또 행동이 없는 지식, 그렇죠. 언행일치가 안 됐네요. 어디에다 쓸 것이냐,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천 없는 지식인의 이 부정적이고 무기력한 태도에 대해서 여기서 필자는 냉소적으로 본 거예요. 냉소라는 것은 비판적인 웃음이에요. 그래서 실천하지 않는 이것을 지금 비판을 하는 겁니다. 무기력한 태도. 지식인이라면은 뭔가 그 생동감 있는 이런 그 지식을 보여야 되는데 이제 무기력한 태도, 그렇죠? 껍데기 같은 그러한 그 지식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비판하고 있네요. 아무리 바닥이 드러났다는 건 숨겨져 있던 그 정체, 본체가 드러난다는 얘기죠. 이런 세상이기로 진리를 사랑하고 실현해야 할 지식인들까지, 그렇죠? 지식인들의 역할은 뭐다? 진리를 사랑해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곡학아세라는 얘기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른 길에서 벗어난 학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의 자세가 아닌 거죠. 진리를 탐구하는.
이 비겁한 침묵이다 이거예요. 비겁하다. 이런 행동을 이런 행동을 하려 하니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또 진리에 대한 배반이다라고 강한 비판을 지금 하셨네요.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는 것은 대단한 일이 못 된다.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는 것을 어떻게 살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게 바로 법정 스님이 얘기하려는 거네요. 아는 것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중요하지 많이 알고 있다라는 양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의 탈 쓴 인형. 제목이 나왔네요. 탈 인형. 그죠? 인형은 인형인데 인간의 탈을 썼다. 이 말은요. 자기의 주관을 펼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즉 꼭두각시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체성이 없는 거죠. 또 많아도 인간다운 인간이 적은 현실 앞에서 지식인이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제 지식인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네요. 먼저 무기력하고 나약하기만 한 그 인형, 이 탈을 쓴 인형이죠. 인간의 탈을 쓴 인형. 그 집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틀에 갇히지 말고 밖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나오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명, 어떠한 맡겨진 임무나 책임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식인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학이란 말이 있다. 자, 무학이란 단어 중요합니다. 자, 학문의 길 걷는 사람이 지녀야 할 올바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무학을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로 지식의 과잉. 지식이 이제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는데 지식이 넘쳐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관념성이 이제 두드러질 텐데 이걸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운 지식을 불필요한 이론에 가둬놓고 현실에 무관심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관념성. 현실에서 써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배웠으면서도 배운 자체를 자랑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학의 의미와 그냥 상통하는 단어입니다. 많이 배웠으면 배운 자체를 자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지식에서 추출된 진리에 대한 신념이 일상화되어야 된다. 즉 많은 배움을 통해서 얻은 진리를 어떻게 굳게 믿고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본래의 기능을 무학이 지식의 본래의 기능을 다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 지식이나 정보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 발랄한 태도. 지식이나 정보에 얽매이지 않고 억압되지 않고 자유롭고 발랄한 태도. 이게 뭐냐? 배움을 지식이라는 울타리에 가두지 않는 자유로운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배움이 부족하여 지식을 인격과 별개로 보는 태도. 이건 아니죠. 왜냐? 무학은 많이 배웠으면서도 배운 흔적이나 자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배운 지식을 삶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5번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다시 정리가 되니까요. 먼저 무학과 관련된 내용 정리를 하세요. 자, 전혀 배움이 없거나 배우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학문에 대한 무용론, 그렇죠?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많이 배웠으면서도 배운 자취가 없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죠? 전혀 배우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많이 배우고 나서 그 흔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흔적이 없다는 것은 표시나 자리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겸손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또 학문이나 지식을 코에 걸지 않고, 코에 건다는 얘기는요. 자랑 삼아 내세운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은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학적인 자세, 뭐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현학적 태도.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데 갑자기 이런 태도를 뭐 한다? 경계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잘난 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식 과잉, 지식 초과에서 오는 관념성. 이 관념이라는 건 개인의 주관에 의해 단지 관념이나 표상으로서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성과는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실천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경계한답니다. 경고하고 훈계하고 주의하고 조심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법정 스님께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를 가겠습니다. 지식이나 정보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롭게, 그렇죠? 구속되지 않은, 틀에 얽매이지 않은 이 자유와 발랄이라는 것은 활기찬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이 정말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지식에서 추출이라는 건 전체 속에서 어떤 요소를 빼어내는 거거든요. 거기서 진리에 대한 신념이 일상화되지 않고선 신념이 이제 뭐합니까? 실천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식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식이 인격과 만약에 단절된다면 그 지식인은 사입이다. 사입이라는 것은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또 위선자다 이거예요.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은 인간뿐이다. 인형이 아니라 인간만이 책임을 다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의 실상, 이 시대의 본체와 진실을 모른 채 하려는 무관심, 이게 이제 무관심이에요. 비겁한 회피요, 일종의 범죄다라고 하면서 극단적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나누어 짊어진다. 우리에게 우리 이웃의 기쁨과 아픔에 대해 나누어 가질 책임이 있다. 이런 책임을 얘기하네요.
우리는 인형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인간이다. 제목이 나왔네요. 그렇죠? 인형이 아니라. 그렇죠? 인간의 탈을 쓴 인형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인간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끌려가는 짐승이 아니라, 그렇죠? 이 소극적인 짐승이 아니라 신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인간이다라고 마지막에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뭘 말하냐면 살아 움직이는 인간과 끌려가는 짐승을 뭐 하는 겁니까? 대비하고 있죠. 대비의 짝이 나왔고 능동적인 사람과 수동적인 짐승의 모습을 대비한 겁니다. 능동적, 수동적. 또 학문을 통해서 어때요? 배웠죠. 배운 신념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정당하게 살아가겠다는 이 자신감 이런 게 필요하고요. 또 배운 지식을 써먹어야 돼요.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실천해야 돼요. 그것을 또 책임지는 인간으로서 살겠다는 화자의 강한 의지가 여기서 돋보이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제 의식이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이 부분이 이제 출제될 확률이 많아요. 잘 나와요.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하시고요. 자, 핵심 정리 보시면은 이제 수필이고요. 제재는 인형과 인간이겠죠. 주제 무학의 정신을 역설한 겁니다. 1974년도에 쓰셨고요. 법정의 수필지 무소유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입니다. 성격은 비판적이고 교훈적인 성격이 갖고 있습니다. 자, 수상 특징에서는 이제 참된 인간은 인형처럼 수동적이지 않고 인간답게 적극적으로 학문을 배워야 된다 이 얘기고요. 두 번째, 그 배운 지식을 이웃과 함께 나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옛사람의 행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요. 글쓰기는 진리에 대한 성인의 가르침을 본받아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법정 스님의 인형과 인간이라는 다소 그 어휘가 좀 어려워서 힘들 수가 있습니다만은 알고 보면 간단한 내용인 것이 드러나네요. 그래서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은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기를 소망합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